오늘은 최근에 골드바 판매가 거의 중단됐죠. 공급이 안 나와서 그렇고, 여기에 이게 은까지 번져가지고 실버바 판매도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왜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두 번째로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금을 비롯한 안전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 금 거래소 공급 중단에 실버바를 판매하지 못한다. 국민신앙, 우리, 농협 이런 은행들이 실버바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고, 지난 12일 한국조폐공사에서 골드바 공급을 중단하는 데 이어서 이번에 금 거래소에서도 실버바를 공급하기 어렵다고 은행들에게 통보를 했다. 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골드바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실버바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사는 만큼 팔아줘야지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될 텐데, 사기만 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금이나 은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지금 금값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해외에 비해서 20%나 비싸다. 심할 때는 괴리율이 24%까지 달했고, 15일 당일 기준으로 보면은 괴리율이 20.13%까지 늘어났다. 즉, 코인도 그렇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생기죠. 우리나라의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리 몰렸다 저리 몰렸다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 전에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코인에도 김치 프리미엄 붙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 뉴욕보다 비싸다, 이거 엄청난 프리미엄 붙은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위험 자산 쪽에 붙었던 프리미엄이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이후 괴리율이 최고다? 2014년 금 시장이 개설된 이후 처음으로 20% 이상 괴리가 생긴 것이다. 즉, 한국의 자산이 금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금이 안 되면 준하는 안전자산인 은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최근에 외국을 보면 금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 달러 대비 금 현물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을 없어서 못 사고 있죠. 은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근에 잠깐 떨어졌을 뿐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안전자산으로 자산 이동이 시작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개인들이 금 사는 것, 일단은 요거는 차차 보도록 하고, 국가에서 금을 모으고 있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 매입 열풍 중이고, 그 이유는 관세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과거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으로 미국 채권을 샀는데, 지금 중국이랑 미국은 경제전쟁 중이죠. 미국 채권을 사줘가지고 미국 채권 가격을 높여서 미국 금리를 낮춰준다. 이거 어떻게 따지면 미국 경제 활성화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미국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과거 대비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 채권이 아닌 금을 토대로 미국과의 경제 전쟁을 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금을 11년째 안 사고 있죠. 근데 폴란드라든가 튀르키예라든가 인도 이런 나라들도 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을 안 사고 있어요. 왜 안 살까요? 간단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금을 살 때가 아니다. 일단은 환율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환율 방어하는데 쓴 달러를 토대로 마련한 외평기금으로 금을 사든지, 아니면 달러 환율이 안정이 됐을 때 달러를 사뒀어야 되는데 이걸 빼가지고 정부 적자 메꾸는데 썼으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저런 금 등의 안전자산을 매입할 여유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추세는 어떤 상황이다? 최근에 약간 꺾이기는 했지만 결국 해외에서도 각 국가들이 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발빠른 사람들은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여기서 보면요, 코인 빼고는 나머지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거래량 작살났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이미 개미들 다 빠졌죠. 거기서 마련한 차익들을 가지고 이미 안전자산으로 도피를 하다 보니까 금을 사서 쌓아둬요. 요걸 풀지 않고 또 사서 쌓아둬요. 그러니까 골드바가 공급이 중단이 된 거고 그 심리가 실버바까지 번진 거다. 그러면요, 우리가 금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골드바로 사서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금 투자 방법 4가지가 골드바 같은 금 실물을 사는 거라, 그 다음에 금 통장, 이런 금 계좌 트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 ETF, 그 다음에 금 KRX,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골드바는요, 그냥 금 사다가 쟁여두는 것, 이게 금 실물 투자인 거고, 금 통장은 은행에 금 통장을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 ETF는 금을 산다기보다는 뭐 금 관련한 회사라든가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금 KRX 같은 경우는 금 현물에 대해서 계좌를 만드는 거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핵심적으로 금 실물을 투자하는 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금 실물을 살 때 부가가치세가 붙고요, 수수료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붙더라도 15% 정도는 이득이 나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거래세가 강하죠. 금 실물은 거래세가 강하고 금 통장 이런 것들은 거래세보다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강한데, 그러니까 거래세가 강하다는 건요, 자주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장기간 금에 묻어두겠다는 소리예요. 자, 만약에 시장이 급변해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가장 큰 차이는 인플레이션 해지랑 변동성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금 지금 오르니까 이걸 토대로 잠깐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이런 곳으로 돈을 빼서 다시 투자를 하겠다, 단기간 내에. 그렇다면은 금 실물을 사진 않겠죠. 즉 금 실물을 산다는 소리는요, 위험 자산 시장이 당분간 침체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금 쪽에다가 묻어두겠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금값이 이렇게 급격히 튄 시기만 보더라도요, 무슨 일들이 있었냐. 자, 1980년대죠. 이때가 언제예요? 2차 오일 쇼크. 폴 볼커 이야기하면서 인플레이션 심각하고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를 불러온 그 시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제 팍 튀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몰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다시 몰리기 시작해요? 2022년부터. 2022년부터 무슨 이야기가 심했어요? 인플레이션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파월이 대응하는 것이 마치 과거 2차 오일 쇼크 때 폴 볼커가 했던 거랑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즉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고 있고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미국 경제 괜찮다고 그래요? 그리고 과거 같은 위기는 안 온다. 우리나라도 맨날 그런 이야기 하죠. 경기 침체일 뿐이지 경제 위기는 아니다, 이딴 이야기 하죠. 근데 금으로 자산이 몰리는 거 봐봐라.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로 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부자들도 그렇고 부동산 비중 이런 거 그렇게 높지 않고 안전자산 비중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 과거 위기 때마다 대비해가지고 했지,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부호가 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 있죠. 워렌 버핏을 보면은 이미 작년에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성 재산, 즉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 주식 대신에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1분기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애플 매도를 멈췄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금융주는 계속 팔고 있고, 애플도 매도를 멈춘 거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주식 쪽에서 손을 떼고 자본을 이동시키고 있어요. 지금이 과거 닷컴 버블 때처럼 위험 자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죠. 그런 거라서 이미 부자들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았다. 그리고 뉴스에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와 당분간 가격 올라가네, 와 가격 폭등하네 하면서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팔지를 못할 때가 많다. 특히 제가 부동산 같은 경우
안전자산이라고 자꾸 거짓말 치는데 이거 위험자산이라고 그랬죠. 왜? 인플레이션 생겨서 금리 올리니까 부동산 시장이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진짜로 뉴스에 선 사람들 아직도 가격 많이 올랐네요? 여기 와가지고 네 방송할 때 샀으면 돈 벌었다 뭐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못 팔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아작이 났는데. 그러니까 팔지 못해서 경매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가격 올렸으니까 신난다 하고 좋아하는데 이미 진짜 부자들은 부동산을 계속 팔았어요. 제가 계속 방송하는 동안에도 부자들은 부동산을 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머리끝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파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안전자산으로 자본을 이동시켜라. 이런 말씀을 괜히 드렸던 것이 아니다. 결론, 골드와 실버화가 거래가 중단된 이유는 그리고 금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없으니까 그 수요가 은까지 옮겨붙었다. 그래서 금 수요 급증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 매입을 하는데 실물금 매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는 건요,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장기간 보관하겠다는 소리고 당분간 위험자산이 오르기 쉽지 않은 상황, 즉 경제위기, 하다못해 장기간 경기 침체라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면은 과거 금값이 급등했던 시기를 보면은 2차 오일 쇼크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역대급 경제위기 또는 경기 침체가 터졌을 때 생겨났던 일들이고, 이번에도 똑같이 몇 년 전부터 금 매입이 활성화돼가지고 금값이 세계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적어도 그에 준하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심지어는 그보다 더한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 요 부분을 대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기간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다. 그 증거로 자산가들은 이미 안전자산으로 자본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핏 같은 사람들을 보면 나오죠. 물론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가들은 위험자산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안전자산이다. 왜냐면은 경제위기를 한 번도 겪지 않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경우가 있더라도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데 위기를 엄청나게 경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팔아서 자산 이동이 시작이 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괜히 위험자산에서 빨리 돈을 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제가 그래서 이미 3년 전부터 계속 금하고 달러를 매입해 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미 자산의 이동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집도 매물 안 내놓고서 계속 쥐고 있고, 그러면요, 그럴 때 막 가격 올라갔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금은 어떻겠어요? 지금은 경제 위기가 눈앞에 온 시기이기에 위험자산의 전망은 항상 이런 시기에 정상화가 되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안전자산으로 옮겨놓은 사람들이 나중에 기회가 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